여당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구인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이른바 윤심에 밀려 당 대표 도전을 접었거나 낙선한 인사들이 줄줄이 지금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전당대회 출마 고심 중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 룰에 민심이 반영되면 나서보겠다는 생각이 있다. 또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직접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지금 여러 행보로 봐서는 몸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나 전 의원은 당신 100% 룰이 저를 떨어뜨리려고 한 룰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여론조사 1등이었다라고 했죠. 서울의 배현진, 조정훈 재선 의원 또 김재섭 당선자도 출마 가능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 원희룡 장관 역시 또 거론되고요. 촉각이 모아지는 건 바로 전당대회 룰입니다. 수도권 비윤계는 현행 당심 100%룰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죠. 당원 투표 대 일반 여론조사 7대3 또는 5대5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당 주류는 현행 규정에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당원 100% 규정으로도 쇄신 의지가 있는 지도부를 충분히 꾸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글쎄요 이게 또 국민의힘 내부에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윤진 대표. 예. 근데 저는 아마 바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프레임이 당원 100%는 구태한 것이고 네. 당원 100%가 아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바꾸긴 바꿀 것 같은데 5대5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저는 한 8대2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25%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맞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다면 당원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넣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원들이 의외로 여론조사를 좀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도 25%니까 민주당이랑 그냥 아예 맞춰서 한 25% 하고 대신 역선택 방지 룰을 좀 세게 도입을 해서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표심 왜곡이 일어나지만 않게만 해준다면 저는 그렇게 하나 당원 100%로 하나 별로 크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안 바꾼다. 예,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대 룰의 문제는 결국은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당정 관계를 규정짓는 거거든요. 지금 수직적 상하 관계로 돼 있는데 만약에 100% 지금 당원으로 돼 있는 이 투표를 만약에 뭐 100% 시민대 투표를 한다. 그러면 당정 관계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수직적 상하 관계가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가뜩이나 2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비서실장으로 누가 갔습니까? 정진석 지금 의원이 갔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100% 당원으로 이 지금 당규를 이제 전대 룰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바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총선에서 참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당정 상하관계 수직적 운영 이런 것 때문인데 왜 전대 룰을 안 바꾸는 건지 지금 전대 룰을 바꿀 것 같으니까 지금 보니까 뭐 심지어 초선 당선자도 출마 의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역동성이 강한 국민의 힘이 변화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무덤 같은 침묵의 그런 정당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일수 대변인, 뭐 댓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분들이 다 출마하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겠다. 배종호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가 흥행하면 그 당이 쇄신하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류가 이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글쎄요, 이거는 다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당원 100%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원래부터 네. 그 주류네. 전 비주류니까요. 네, 근데 비주류지만 왜냐면은 친윤 비주류. 저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념과 비전이 있는데 이것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좌클릭하면서 가는 것이 예. 정치인가? 아니면 우리가 미래 담론가 국민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주고 싶은 색깔과 이념을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중도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저쪽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맞는데 하고 저쪽 진영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블랙홀 같은 내가 중심을 갖는 내 질량이 무거운 것이 정치인가라고 하면 전 후자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당의 진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좀 밀렸네. 그럼 민주당이 좀 더 인기가 있네. 저쪽으로 좀 옮겨볼까? 지금 저는 사실 우리 당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저는 더 큰 문제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조차도 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당원들, 우리 당을 지지하고 우리들의 이념과 그리고 우리의 비전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계속 무시합니까? 전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이거를 룰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나경원 대표 때문에 변경했어요. 나경원, 이준석이 붙었을 때요. 나경원 대표 때문에 이준석 대표 여기에 여론조사 확 집어넣고 이준석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거 룰 변경 안 했으면 100% 나경원 대표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당원 조사에서. 예를 들면요. 자, 그리고 룰이라는 것이요. 사람에 맞춰서 그때마다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법과 제도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면 그 이후에 이걸 제정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과 제도를 그 입맛에 따라 바꾼다라고 하면 그건 국가도 잘못되는 것이요. 여당도 잘못되는 것이고 야당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법과 제도를 특정인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지금 다른 방송들에서도 이 주제가 나오면 제가 우리 당을 좀 비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는 룰이 좀 변경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수치 대입하지 마라. 특정인을 두고. 그리고 룰을 변경한다 그러면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변경하지 마라.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진짜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전통 있는 당인데 이 조잡스럽게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룰 개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그러고 이제 좀 자기 주관을 가져라. 주관이 없이 매번 이렇게 휘둘리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이러지 않냐.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나 지도부가 2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당에 입당한 후로 우리 지도부가 끝까지 임기 채운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룰을 안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 이거 우리 당한테 좀 쓴소리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같은 당의 분위기라면 지금 당심 100%로 가더라도 친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이게 뭐 개정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개정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룰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민수 대변인 말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정당은 그냥 정당 자체 비용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국고보조금이라는 세금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여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당비만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당심 100%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저는 룰 변경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뽑혔을 때 룰이 그때 가장 흥미진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선거는 참 재밌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 100%를 하더라도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의 약간 어떤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뭐 1차에서는 뭐 5대5 그다음에 2차 뭐 결선에서는 7대3. 그게 네. 당시 그 네, 룰이었어요. 그 룰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민심이 중요하지 않나. 다시 7대3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날이 올 것이다. 물론 유승민한테는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아마 그 일반 여론조사가 많이 포함되면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댓글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 이제 총선 때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수원에 출마해서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이 와서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부한 것처럼 그 뉘앙스를 피웠거든요. 누가 거부한 걸까요? 유승민 의원 이런 발언이 적절치가 않죠.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아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공천 신청도 본인이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 공천이 마치 확정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공천 과정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제안을 받아서 입을 다물 거였으면 끝까지 다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이 말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지극히 개인에게 유리한 발언이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일견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정책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된 2년 동안에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 국정 기조에 대해서 이분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잘한 게 정말로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칭찬이나 격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비판, 비난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기 때문에 당내에 발전적인 뭔가를 재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당에서 그래도 다선 의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민주당에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에서 계속해서 이분이 중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에서 중립적인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도가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 환영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뭐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 발전적 제언을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크게 기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전적 제언한 것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김 대변인이 우리 유승민 개인 전 생각입니다. 의원을, 네. 개인 생각인데 당론 아닙니다. 매섭게 비판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좀 반대 의견. 제가 얘기할게요.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을 수용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비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팩트가 중요한데 실제로 공관위원장이 제안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 정도면 전략공천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케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볼 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문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쥐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을 그러면 누가 거부했을까?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부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과거에 묵은 감정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수원에 출마해가지고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이 되면 자기의 새로운 대선 주자 경쟁자로 부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천 안 줬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뒤집어서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을 수원에 공천했으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됐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수도권 듣겠습니다. 참패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고. 예, 지금 댓글에 묘하게 지금 배종욱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 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아니면 말고식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멘트다. 이거는 우리 김 대변인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윤통이 반대했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라이벌 의식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나왔으면 김준혁 정도는 가볍게 꺾었을 텐데 참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